싶고요. 간단하게 제 미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북핵 문제는 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 93년도에 북한이 핵 외교라는 게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핵 외교를 시작한 이후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로서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안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위기 지위가 향상됐던 것도 아닌데 17, 1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북한은 핵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가져가고 어떤 베네핏을 확보하길래 핵 외교를 전개하고 있을까? 그거는 제가 늘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북한 정권이 안고 있는 국가 안보라는 것과 집권 안보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일 집권으로 세력으로 대표되는 집권 세력의 안보가 흔히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면 국가 안보가 보장이 된다는 일종 착시현상,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핵 외교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핵 외교는 그렇게 실패한 것만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핵 외교는 실패하였지만 집권 안보를 위한 핵 외교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라는 대결 구도로 양자 대결로 계속 몰고 가게 만들고 있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를 북핵 문제만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핵 문제를, 핵 외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화시킴으로 인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개입을 일정 정도 정상화시켜주고 있고, 그 얘기는 꼭 대결 국면을 남한은 빠져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핵 외교라는 것을 외교 전략으로 선택한 자체가 국제사회를 전제로 한 생존 전략을 시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반도 문제의 사안을 북한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집권 안보를 위한 핵 외교는 성공하고 있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핵 외교는 실패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핵 외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에 하나는 북핵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적인 상징성을 우리 쉽게 놓칩니다. 관련해서 아까 이근호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에 다른 핵 보유 국가하고는 달리 자꾸 알리려고 그러고 사전에 다 터뜨리고 게임을 굉장히 공개하고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설명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북핵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적인 함의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글로벌 안보와 지역 안보는 일정한 소통 방식을 가지게 되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동북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게 북한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늘 하는데요. 북핵 문제를 계속 문제시키면서도 하는 얘기는 한반도에 비핵화는 기밀성의 유군이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핵 프로그램,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핵능력을 동북아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적인 상징성을 북한 정권 역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핵무기를 빌미로 담아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최근에 우리 보수 세력 일부가 우리도 독립적인 핵 능력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일본 등지에서도 핵 능력과 관련된 그런 독자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0%라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독자적인 핵 능력 가지자 그러고 일본이 그런 얘기 나오면은 당장 그 순간 북한은 군축 협상하자 그럴 거고 핵 협상하자 그럴 겁니다. 그거는 북한이 바로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아까 최명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북핵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적인 상징성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당히 관리가 되면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북한 역시 스스로의 핵 능력이 동북아적인 상징성과 차원을 넘어서는 순간 북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그냥 중성적인 표현을 쓰지요. 로켓 발사라고.
로켓 발사 시험도 하였고 굉장히 소형화된 2차 로켓 시험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ICBM 발사 실험을 하겠다라고 통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동북아적인 위협 수준을 넘어서는 위협이죠. 그러니까 오한행정부가 저렇게 한미공조를 강조하고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역시 제재의 가능성에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동북아적 위기를 고조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끌어안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는 것이죠. 동북아의 지역적 차원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려면 북한을 받아들여라. 북한을 포함시킨 동북아를 디파인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라든지 김정은에 대한 조기 권력 승계 이런 것들이 막 내부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예기치 못했던 변수들이고 이런 것들이 뭐 ICBM이라든지 2차 북핵 시험이라고 하는 북한도 관리하기가 벅찬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